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존의 프로그래밍과 달리 맵리듀스는 독특한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처리 절차를 나타내는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 모델에 어떻게 설계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리즘의 설계 원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맵리듀스는 분할 정복의 원칙을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맵리듀스의 맥락에서 이 원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분할 정복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런 다음 중 하나의 원칙을 따라요. 작업 병렬 처리나 데이터 병렬 처리 방식을 둘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분할 정복의 원칙 할 때 작업을 분할할 것이냐 데이터를 분할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업이라는 말, 작업. 그래서 이 작업 병렬 처리는 하나의 작업. 이게 하나의 작업이 이제 큰 작업이에요. 세부적인 여러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그게 하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부분 작업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 어떤 건 더하고 어떤 건 곱하고 어떤 건 뭐 루트 씌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 작업을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즉 그 클러스터에서 별도의 노드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작업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 작업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갖고 있어요. 복사해서 이걸 입력해서 서로 다른 컴퓨터에 서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부분 작업의 결과를 결합해서 최종적인 결과의 집합을 얻어내는 처리 방식. 이것이 작업 병렬 처리 방식이에요.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이렇게. 근데 이 작업이 뭐냐면 그 데이터들을 다 합하는 작업과 그 데이터의 제곱을 해서 구해서 합하는 작업,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작업을 따로 하고, 이게 더하기 작업이죠. 제곱해서 더하는 작업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분할하는 겁니다. 부분 작업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럼 데이터는 뭐예요?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똑같죠.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에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작업은 그 데이터들을 다 합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42 더하기 20 그럼 71이죠. 또 하나 작업은 이 42의 제곱과 29의 제곱을 구해서 그걸 더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것도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노드예요. 이게 지금 컴퓨터 장치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작업 병렬 처리라고 해요. 그럼 하나의 처리를 한 대의 컴퓨터로 하던 것보다 이 하나의 처리를 두 개의 부분 작업으로 쪼개고 그 부분 작업을 서로 다른 컴퓨터 처리해서 나중에 그냥 합한 결과, 제곱해서 합한 결과 결합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처리 결과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작업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업 병렬 처리와 달리 이제 데이터 병렬 처리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병렬 처리는 이제는 데이터가 큰 거예요. 데이터가 무지무지 큰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무지무지 큰데 그거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알고리즘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하나의 알고리즘 처리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어때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데이터를 덩어리를 이렇게 조금씩 쪼가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는 이만한 건데 그걸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쪼간 거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합하면 이것이 최종 결과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라고 되어 있지만 뭐 40억 개라고 보세요. 그럼 40억 개에 대해서 이걸 서메이션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 40억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더하는 것보다 40억 개를 뭐 400만 개로 해서 1000개로 나눠.
1000개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1000대에다가 분할해서 작업을 하게 해. 서메이션을. 합하기는 구할. 그 1000개를 딱 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1000개만 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5개의 데이터를 단순히 한 대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하고 이거를 이렇게 몇 대의 컴퓨터로 나눠서 데이터를 부분 이건 부분입니다. 여기 전체가 이건데 1, 2 부분을 여기서 처리하고 3, 4 부분을 여기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처리는 똑같아요. 이 작업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은 적게 되는 거죠. 아까는 작업 병렬 처리는 똑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작업은 하나의 데이터를 쪼개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게 데이터 병렬 처리 방법이죠. 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전체 데이터 세트의 크기로 인해서 이 빅데이터 환경 내에서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위치에 분산된 레코드, 서로 다른 저장 노드겠죠. 이거와 같은 작은 데이터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맵리듀스는 데이터를 나누는 병렬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분할과 정복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 이제 각 스플릿죠. 스플릿은 동일한 처리 논리를 가지는 맵 함수가 각각의 스플릿마다 자체 인스턴스에 대해서 처리되죠. 그래서 이 맵 리듀스 연산은 우리가 본 것처럼 맵과 리듀스 함수, 그러니까 맵 작업에는 맵 함수, 리듀스 작업에는 리듀스 함수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맵과 리듀스 작업이 서로 따로 이루어지죠. 서로 다른 노드에서. 그래서 다른 작업이 관계없이 수행됩니다. 또 맵 또는 리듀스 함수의 각 인스턴스는 다른 인스턴스와 또 독립적으로 실행되죠. 따로따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알고리즘 개발의 함수 특성은 이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맵 리듀스에서의 맵 및 리듀스 함수의 특성 기본적으로 키 밸류의 쌍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 밸류 쌍이 결국 맵 함수가 리듀스 함수, 맵 작업에서의 맵 함수가 리듀스 작업의 리듀스 함수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웹 함수의 논리는 이 데이터 레코드가 파스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단위가 무엇인지에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리듀스 함수의 논리는 맵 함수의 출력에 따라 또 이게 종속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키밸류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맵 리듀스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